지금 북한에서 뭐라 할까요?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 가려져 있다 보니까 네네. 어떤 것들은 정말 막 그 별의별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되게 호기심 있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틱톡에서 북한 가요가 인기라고요. 네, 북한의 가요,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거북할 수도 있고 또 볼 수 있는 경로도 사실 다양하지 않은데 지금 틱톡이나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가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북한 노래가 지금 한국에서 인기 있다. 이거 굉장히 저희가 해석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노래와 굉장히 유사한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북한하면 뭐 굉장히 딱딱한 느낌의 정치 선전과 같은 그런 노래들인데 이번에 나온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만든 뮤직비디오와 같은 그런 느낌이고 뭐 심지어는 가수가 이 소니 헤드폰을 착용하고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장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금 SNS에서 인기가 있죠. 그렇군요. 자, 지금 그 곡과 관련한 것들 보면은 2024년 4월 16일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북한에서 김정은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평양에 5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한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 이후로부터 지금 1년에 1만 세대씩 평양에서 이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그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을 개최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석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 화면들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한 준공식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북한이 지금 1년에 1만 세대씩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그 준공식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이번에 포착이 됐습니다. 한 번도 김정은 시대에 뭐 지금 김정은이 등장한 지 약 1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뭐냐면 아파트 준공식장에서 북한의 음악 공연단이 기념 공연을 개최를 한 겁니다. 우리 혹시 음악 정치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의 음악 정치. 성군 정치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이 음악 정치는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천, 수만 톤의 식량보다 훨씬 더 위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북한 음악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체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전선동 수단이 바로 음악이라는 것이고 그걸 음악 정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뭐 오란봉악단이라든지 뭐 청봉악단이라든지 또는 삼전간현악단 이 삼전간현악단에 소속된 이 가수는 한국에 와서 공연도 했습니다. 뭐 한국의 유명한 우리 그 소녀시대와 같이 이 노래도 같이 불렀던 경험이 있는 그런 가수인데 이렇게 시기별로 계속 악단을 달리하면서 김정은이 의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메시지를 바로 음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아파트 준공식장에서 기념 공연을 개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김정은의 어떤 의도를 담은 공연이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또 4월 16일이면은 4월 15일 바로 전날 그게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성시하는 그 가장 큰 명절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 다음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장 큰 명절이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4월 15일 태양절, 강명성절, 즉 김정일과 김일성이 태어난 그 날을 가장 신성시하는 명절로 꼽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4월 15일을 태양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북한의 뉴스나 보도를 보면 이 태양절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있다라는 게 아주 주목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약 10년이 지났는데 네. 처음으로 준공식장에서 음악 공연을 개최했는데 이 공연 날짜가 4월 16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절의 바로 다음 날 지금 이 공연을 개최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날 그것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야간에 이 공연을 개최를 했을까가 사실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거는 김정은이 앞선 김일성과 김정일의 흔적 지우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이제 그러면 흔적을 지워야 될까? 북한이 특히 이제 김정은이 올해 1월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한반도의 지금 변화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시정 연설을 1월 15일 날 이제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한국, 동포, 민족, 뭐 8천만 결의, 삼천리 이런 단어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언론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보셨겠지만 뭐 북한이 이 김정은이 발표한 게 1월 15일인데 1월 16일자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날씨 예보를 보면 한국이 없어졌어요. 북한 지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지금 뭐 한국, 동포, 민족, 삼천리 이런 단어를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지시가 나오고 나서 4월 16일에 이 공연을 개최했다라는 거는 태양절보다 훨씬 더 김정은이 지금 부각을 두고 있고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 그 신애국가,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국가 그렇죠. 이것도 발표가 됐다고요. 그럼 이제까지 사용하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좀 이 새로운 국가로 계속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국가, 북한에도 뭐 국가가 이제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요.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정은이 이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 민족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국가에 들어가 있는 이 삼천리라는 가사를 이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를 바꾼다라는 거는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나 우상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이 보통 음악 공연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 공연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국가는 어떤 그 식을 할 때 처음에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국가 연주를.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국가 연주를 분명히 하고 이 준공식을 개최를 했는데 중간에 음악 공연에서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이 곡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변화된 국가를 이제 인민들에게 서로 공표하는 그런 의미로 이 지금 애국가를 이번 4월 16일 공연 때 불러줬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애국가라고 표현하면 막 댓글에 막 글이 달려요. 북한의 국가를 무슨 애국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그러는데 이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애국가인 거고 북한의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국가에조차 들어갔던 삼천리라는 단어를 이 나라로 바꿀 만큼 지금 이 김정은의 홀로서기 또는 김정은의 우상화가 강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전에 삼천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이런 가사인데. 근데 그 삼천리라는 거는 그 남북한이 다 합쳤을 때의 크기인가요? 아니면 북한의 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니까 우리도 삼천리인데. 그렇죠. 그렇게 쓰죠. 그런데 앞서 김정은이 4월 시정 연설 때 1월 15일 날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그리고 한국, 민족, 삼천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에 들어간 그 삼천리라는 단어조차 지금 다 바꾸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이게 근데 이 지금 국가보다도 더 그 주목받은 곡이 있다.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한국의 마치 뮤직비디오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역동적인 노래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이게 정말 북한의 노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의아한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뭐 친근한 어버이, 친근한 영도자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이 등장했던 2012년에 이 모란모악단이 불렀던 노래에 보면 뭐 그 이름 친근한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근하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근한 어버이라는 이름의 그 다른 노래 중에 하나가 친근한 이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바로 김정일을 상징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가 그 2021년 2월 16일 강명성절날 공연 때 김정은이 이 공연을 보면서 앵콜을 2번이나 외쳤던 노래가 바로 이 친근한 이름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근한 이름이라는 노래가 김정일을 상징한다면 이번에 발표된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는 김정은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근한 이름이라는 이 노래 자체가 완전히 김정일을 상징하는 그 노래에서 이제는 김정은만 보도록 그렇게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북한의 노래에서 뭐 친근한 이름이든 친근한 어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김정일을 상징했던 그 노래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그 가사와 내용들을 김정은을 상징하도록 그렇게 바꿔냈고 그리고 그 삼천리라는 단어가 이제 없어진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북한에서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한반도는 삼천리 금수강산은 하나의 진맥으로 이어진 우리의 조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이거든요. 어떤 것보다 김정은과 김정일, 김정은이 말한 이 교시가 중요한데 김정일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가에서도 지우고 지금 김정일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노래가 북한의 정치 또는 한반도의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 북한의 노래 한 곡 이 뭐 중요하냐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음악 정치 그리고 뭐 수천 수만 톤의 식량을 대신한다 노래가 총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이 그 노래에 담겨진 어떤 의도가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의도가 뭘까를 이제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데 네네. 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딸인가요? 그 꼬맹이 그 김주혜. 네. 이 친구를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네. 화면에 노출시키고 하는 것도 의도가 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박들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전망할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김주혜의 4대 세습이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이거 진짜 얘기하면서도 웃긴 게 이거 네. 저 무슨 이조 시대도 아니고 이제 꼬맹이가 그 다음 그렇죠. 후계자가 되는 거 가지고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절대 4대 세습까지는 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뮤직비디오 친근한 어버이라는 이 노래가 나온 뮤직비디오도 보면 의도한 바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보이고 그 앞에 김정은과 이 김주혜가 같이 나온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장면만 보면 야 이제 뭐 4대 세습으로 이어지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이제 넘어서서 김정은이 자신만의 체제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들이 카메라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전부 다 이 청소년들, 북한에서는 새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마당 세대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호응하는 그런 마치 그 음악 쇼에 온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은 결국은 김정은 이번 뮤직비디오나 이 연출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른 그리고 4대 세습이라기보다는 김주혜를 비롯한 이 청년들 세대들에게 자신이 어떤 영도자, 어버이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4대 세습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뭐 김주혜의 4대 세습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흔적을 지워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삼천리, 뭐 한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심지어는 국가까지 바꾸느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바로 그게 지금 북한 내부에 확산하고 있는 이 한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 장마당 세대, 뭐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조선노동당이 있는데 당이 하나 더 생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장마당입니다. 이 장마당을 빼고는 지금 북한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장마당에서 바로 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뭐 심지어는 이 외부 정보가 이제 확산되면서 젊은 층, 특히 이 새 세대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3대 한류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름도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하나는 뭐 평양문화보호법, 또 청년교양보장법, 다 이게 그 한류에 젖어든 새 세대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거든요. 근데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가장 핵심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뭐 K-팝 듣는 거 아니 못 듣는 거 아닙니까? 못 듣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핵심은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 K-팝을 들으면 사형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미 많이들 듣고 있다. 뭐 진짜 뭐 옛날부터 보면 뭐 조용필, 이미자 뭐 이런 노래를 들었다. 옛날 사람들도 맞습니다. 그랬고 네. 지금은 뭐 더 그 아이돌 가수들 그 네.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막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네네. 근데 그 숫자가 많아서 걸리면 그렇게 정말 사용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북한이 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기 전에도 형법 194조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사진 이것을 보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노동교화형 뭐 2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어떻게 바뀌냐면 첫 번째 문구 자체가 남조선의 영화나 드라마라고 명확히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에도 뭐 분명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명확하게 남조선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본 경우에 또는 대량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럼에도 이러한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니 남한을 같은 민족 동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남한을 동포나 민족으로 간주하지 말고 주적으로 무조건 간주해라.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모든 것들 그래서 삼천리, 한국, 동포 이런 단어를 지금 없애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저는 이게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사실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 4대 세습도 관심 있지만 북한 정권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게 우리의 또 관심이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뭐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지 뭐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뭐 급사했다든지 이런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 사회 변화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그 변화의 핵심에 바로 남한의 외부 정보가 북한 내에 투입되고 있고 그게 북한 김정은에 있어서는 체제의 이 위험 요인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의 선대를 흔적 지우기까지 하면서 한국이나 삼천리, 동포, 민족 이런 개념들을 지금 다 없애고 있고 이 청년들의 사상을 옥죄거나 통제하는 데 모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성공적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이게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리 그들이 막는다 해도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그쪽도 지금 뭐 한류 바람이 워낙 불다 보니까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워낙 많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 북한에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이 마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호기심도 있지만 돈이 되는 상품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장마당이라는 시장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 북한에서 이걸 알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판이나 뭐 USB, 심지어는 최근에 마이크로 SD 카드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계속 확산을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듯이 선군 정치라고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군대가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군대 내부에서 군인들조차도 이 한류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가 늘 북한의 변화를 김정은이 어떻게 될까? 뭐 김정은의 건강 또는 북한 지도부의 뭐 권력 변화, 뭐 서열 1, 2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처럼
북한 당국이 끊임없이 통제하고 단속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그냥 거대한 감옥 안에 딱 가둬놓으면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됐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둬놓고 이제 북한이 이제 딱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한 곳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바로 나야, 강동원이야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상만 주입해서는 안 되겠죠.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북한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강동원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전 세계는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강동원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북한에서. 그게 바로 수령복이거든요. 실제 수령복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그래요? 네.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있지만 북한 우리만 유일하게 수령을 모시고 산다. 그게 복이다. 그게 수령복이거든요. 아. 그런 논리로 북한 주민들을 지금까지 지배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깥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외에 다른 지도자가 다른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 정보들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결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니구나. 우리가 위대한 수령만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북한 체제 변화가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김정은 뭐 체제 어떤 그 권력자 여기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의 힘 그리고 이러한 여론을 북한 당국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이 앞으로 북한 사회 변화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 무서운 10대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화에 빠지는 것들이 이제 결국 청소년들인데 맞습니다. 이 북한의 청소년들은 말 잘 들을까? 이런 생각. 우리도 네. 보면은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네. 막 대항하고 반항하고. 네. 어떨까요? 그쪽 북한 그 청소년들의 특성, 문화 되게 좀 궁금하네요. 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나 또는 지금 한반도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지금 말씀 주신 북한의 청소년, 일명 장마당 세대들입니다. 이전에 부모 세대들은 총폭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예요. 총폭탄 정신. 그런데 지금의 북한의 장마당 청소년 세대들은 아니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미 자본주의와 이 자유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 음악이 바뀌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장마당 세대들의 이러한 취향의 변화 또는 의식의 변화를 북한 당국이 분명히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1990년대 말에 사회주의권 국가가 붕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붕괴된 원인을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회주의권 국가가 붕괴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청년들의 사상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성 종양과도 같은 외부 정보가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단속해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는 외부 정보고 더 나아가서 이 외부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 바로 장마당 세대. 이들이 앞으로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AI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송조차도 북한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미디어의 확산이 앞으로와는 전혀 다른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북한 사회 또는 북한 체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워낙 그 숨겨져 있는 사회다 보니까 네네. 가장 바깥으로 노출돼 있고 또 가장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김정은. 네. 그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딸내미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은 왜 쟤를 데려 나왔을까? 네. 제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거 아닐까? 뭐 네. 별의별 상생을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어떤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전략상 네.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건강에 대해서 그 뭐 이상설들이 워낙 맞죠. 많다 보니까 네, 네. 도대체
아니 나왔던 의혹만 가지고 보면은 네. 이미 사망했어도 한 서너 번 사망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북한의 사실 뭐 우리가 가장 많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뭐 북한 최고 지도자의 뭐 급사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형만 보면 건강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외형적으로 보면은 한눈에 봐도 뭐 또 그 뭐 흡연이라든지 항상 보면 북한의 공식 영상을 보더라도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네. 심지어는 자기 딸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오는 곳에서도 담배를 피우거든요. 뭐 흡연이라든지 뭐 음주라든지 또 뭐 가든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점을 볼 때 언제 이상이 와도 사실 뭐 그거는 뭐 네, 예측이 하지 안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늘 이제 강조하지만 자꾸 김정은의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만 북한이 변화되고 있는 그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노래 한 곡조차도 어떤 김정은의 의도와 북한 당국의 정책이 지금 반영이 된 거고 그것은 변화되고 있는 또는 그 의식이 커져가고 있는 북한 당국의 또는 그 북한 청소년들의 그런 변화를 북한 당국이 의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 사회 변화에 조금 초점을 두고 앞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에 중국 전문가분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 한류 그러니까 K-팝이라든가 한국 K-컬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과연 얼마나 더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냐. 중국 정부가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한국의 문화가 국민들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린 역사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항, 그 다음에 자유, 평 이런 거에 대한 이 열망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독재자들 혹은 그 공산당을 되게 무섭게 만드는 것이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네. 맞습니다. 정확한 이제 지적이신데 제가 앞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북한 당국 스스로가 사회주의권 붕괴가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청년들의 사상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미디어, 특히 뭐 문화라는 부분들이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북한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정보의 확산 자체가 저는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이 정책의 대북 정책의 방향성도 지금까지는 뭐 이전 정권에서는 사실 뭐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정부나 민간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한 이 북한의 동향과 우리의 그 뭐 투자하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 연관성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움직임이나 말 한마디에 또 우리 자본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네네. 어쨌건 우리가 좀 마지막 결론으로 김정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핵 항공모함이냐? 네. 핵 잠수함이냐? 어떤 겁니까? 저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마디로 외부 정보라고 단언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했고 지금 외부 정보에 접한 이 세대들이 생각들이 변하고 있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외부 정보, 미디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트로이 목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어간 이 한국의 문화 또는 한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뭐 인권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그것을 북한 당국 김정은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참 북한은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통하는 민족인데 한민족인데 참 어떻게 이렇게 글쎄요, 이 갈등 속에서 서로 마이너스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